네, 안녕하세요. 빌딩 교습소 김성현입니다. 올해로 이제 딱 일한 지 한 만 13년이 됐네요. 13년 동안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 건물도 매입해드렸고 또 팔아도 드렸는데, 최근에 느낀 거는 본인한테 좀 맞지 않는 건물을 좀 매입하셔가지고 원가나 원가 이하로 급하게 좀 매각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본인한테 좀 맞는 건물을 좀 매입하셨으면 어떠했을까. 그러면 뭐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유지를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을 텐데, 임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이탈하시는 분들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교습서는 기초, 이론, 그리고 기출문제, 심화, 그리고 실전 문제 이렇게 5단계로 해서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건물 투자를 본인한테 맞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지금 안 되면 100번 건물을 보시더라도 건물 못 사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성찰입니다. 갑자기 건물 사는데 자아성찰 되게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 자아성찰을 우선 why, how, what으로 해가지고 이 3가지 키워드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why인데, 많은 분들이 건물을 사려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죠. 사업 목적도 있고요. 그 사옥에는 병원도 있을 거고, 본인 사업을 위해서 사무실 목적도 있고, 1층에 매장을 하시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신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자기 만족, 나는 건물 강남에 한 100억짜리는 있어야지 내 인생에서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자아 실현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건물 사시는 분도 있고, 자본 증식을 위해 장기 투자죠. 이런 분들은 좀 목적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입하시기 좀 빠릅니다. 물론 여기 투자도 가미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 매입하시는 분들의 한 95% 이상은 투자 때문에 건물을 보실 거예요. 이 투자로는 단기 차익, 시세 차익용도 있을 거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다시 이 Y라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성향의 어떤 방향으로 건물을 사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주 씨는 건물 매입하려고 좀 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강의나 이런 건물 매입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죠? 저는 사실 건물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건물을 사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나도 돈이 있는데 왜 나는 못할까 싶어서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건물 사서 잘 팔아가지고 얼마 시세 차익 났다 이런 얘기 듣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억에서 20억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10억에서 20억. 대출 받으시는 걸로 해서. 대출은 근데 좋은 물건을 하려면 대출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해서 대출은 받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죠. 지금 영주 씨가 얘기한 이 말이 되게 큰 포인트인데, 대부분의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금액도 범위가 10억에서 20억. 이 10억에서 20억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대출까지 끼게 되면 그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커져요. 건물을 몇 번 사보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나한테 맞는 물건을 딱 캐치하시겠지만,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매입할 때 있어서 조건을 좀 축약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까지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 수익형인지 투자에 있어서 뭔가 임대 수익은 배제하고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걸 같이 간다면 그 중간선에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확립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우는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이런 얘기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에서 20억이라면 한 금액 우선 15억으로 좀 명확하게 하시고, 어떤 물건을 봤을 때 100% 마음에 안 들지만 한 70원 정도라면
뭐 중개인이나 아니면 아는 지점장, 은행 지점장한테 건물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이걸 살 수 있는지, 나의 신용도에 있어서 이 건물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거에 봤을 때 뭐 자금 스케줄을 짰을 때 월 이자 대비해서 월 수익이 얼마나 남거나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건 위험률이죠. 뭐 임차인이 있다면 갑자기 공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자금 스케줄을 짜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자아성찰을 해서 건물을 살 수 있는지 두 단계까지는 빠르게 왔어요. 여기서 정말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큰 틀의 자금 스케줄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현금 10억을 투입해서 대출을 예를 들어 30억을 대출을 받았다. 월 이자와 그리고 현재 건물에서 나오는 월 수익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남냐, 얼마나 부족하냐,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돌려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취등록세나 뭐 수수료나 그리고 기타 잡비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한 건물가액의 한 6%에서 7% 정도를 저희가 잡는데, 한 6% 잡으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6% 잡고 과연 내가 이 현금으로 했을 때 이 최악의 경우 위험률을 넣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불안전한 경기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 좀 던지시는 분들이 이 자금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 때 갑자기 위험성이 툭 튀어나와서 임차인이 나갔거나 이자가 갑자기 확 올라갈거나 이렇게 됐을 때 못 버티시고 던지시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그 위험성을 얼마나 내가 조율할지도 문제겠지만, 내가 좀 공격적이라면 그 위험성을 좀 낮게 하시고, 보수적이시라면 위험성을 높게 하셔서 건물 이 하우 단계에서 잘 본인이 어떤 종류의 투자 스타일이신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와신데요. 영주 씨는 건물 살 때 어떤 물건이 확 땡겨요? 뭐 중개인들한테 어떤 물건 달라고 많이 하세요? 금매 나온지 있는지 물어보죠. 금매. 네. 이 금매 정말 진짜 귀에 막 진짜 귀에 딱지 안 들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 이렇게 영주 씨처럼 금매 많이 좋아하시죠. 현실적으로 금매를 초보자분들이 매입하기가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워낙 데이터가 좀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정말 한 10년 전 저 처음 건물 중개했을 때는 금매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뭐 어르신들이 주변 시세를 잘 몰라서 예전 시세로 좀 매입하시는 분들, 이런 게 금매였는데, 저는 이제는 금매라는 단어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진짜 눈먼 건물이 나온다면 중개인이 샀겠죠. 그래서 저는 금매라기보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실은 가성비예요. 가격 대비했을 때 과연 실용적이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요행보다는 기초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서 건물을 좀 보시고, 단점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은 중개인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처음 투자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간단한 주제로 첫 시간을 좀 열어봤는데, 이 자아성찰 Why, How, What 이 3단계로 정리가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건물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